안녕하세요. 저는 꿀잠조의 손영준입니다. 저의 조가 리뷰할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된 UB 슬립넷입니다. 뉴캐슬 대학교와 조지아텍의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심박동 데이터와 움직임 데이터를 이용한 수면 단계 분석을 진행했는데 저의 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까지 앞부분 발표를 하고 실험 결과 파트부터는 서성민 학생이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수면을 통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 잠을 잘 못 자거나 낮은 질의 수면이 지속될 경우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을 포함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과 관련된 인간의 건강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면에 대한 정확한 롱텀 단위의 모니터링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수면 모니터링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PSG라고 불리는 수면 다운 검사입니다. PSG는 수면 단계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일단 웨이크, 렘 수면, 논렘 수면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이때 논렘 수면이 N1, N2, N3로 세분화가 되어서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PSG는 EEG, EMG, EOG를 측정하게 되는데 각각 뇌파 근전도,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거고 이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뇌 활동과 근육 그리고 눈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G는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몸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해야 되고 세팅된 수면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할 수면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롱텀 단위의 측면에서는 임프랙티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기기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등장했는데요. 스마트워치나 침대 센서 등을 이용해서 심전도 데이터와 움직임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분류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고 서로 다른 소스의 멀티모달 데이터, 즉 심전도 데이터와 움직임 데이터를 퓨전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다음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카디악 데이터와 무브먼트 데이터를 어느 단계에서 합쳐줄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데이터를 뉴럴 모델을 통과하기 전에 합쳐질 수도 있고 통과한 이후에 합쳐질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데이터를 합쳐주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벡터를 더하거나 컨캣할 수도 있지만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퓨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 두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로도 정확도 높은 수면 단계 분류를 하고자 했으며 결과적으로 어, 3가지의 퓨전 방식을 이용한 서로 다른 3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 시퀀스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움직임 데이터와 카디악 데이터를 얻고 나면 이제 모델을 넣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3가지의 세팅이 존재합니다. 하나, 2가지, 3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때 인풋 데이터를 보시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측정한 데이터들이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축에 대해서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인풋 데이터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윈도우에 대한 분류 결과는 이제 해당 슬라이딩 윈도우 가운데에 있는 시점의 데이터의 결과로 매핑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이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애프로치 슬립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집된 애프로치 데이터입니다.
움직임 데이터와 그리고 6종류의 심박동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총 7디멘셔널 피처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MESA 메타데이터 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6,814명의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성별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심박동 데이터를 측정한 데이터셋입니다. 심박동 데이터의 세부 디테일에 따라서 두 가지로 세분화되는데요. 이건 뒤에 실험 결과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운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50에폭씩을 벌려서 윈도우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폭이라 하면 저희가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에폭과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수면 측정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에폭이 대략 30초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하나의 슬라이딩 윈도우는 가로로 101 에폭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윈도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이제 가운데 시점, 즉 51번째 에폭에 대한 결과로 매핑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모델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얼리 스테이지 퓨전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인풋 데이터들이 백본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합쳐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컨캣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애플워치의 경우 데이터 구성이 하나의 움직임 데이터가 있고 6개의 심박동 관련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무브먼트 센싱 피처는 하나고 카디악 피처는 여러 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트 스테이지 퓨전입니다. 여기서 각 데이터들은 합쳐지지 않은 상태로 각각 백본 모델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 피처 단위에서 퓨전이 됩니다. 이때 퓨전 방식으로는 에디션과 컨캐트네이션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션은 단순한 벡터 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퓨전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카디악 데이터들은 백본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컨캣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브먼트 데이터는 백본 모델을 통과하고 컨캣된 카디악 데이터들이 백본 모델을 통과해서 총 두 개의 아웃풋 피처가 다시 한번 뒤에서 퓨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퓨전하는 방식으로는 에디션 컨캣과 더불어서 어텐션, 바이리니어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한 가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리니어는 바이리니어 플링이라고 해서 궤적과 관련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백본 모델로 말씀드렸던 건 실험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사용했는데요. 먼저 딥 CNN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스킬 커넥션을 적용한 레지 딥 CNN이 있습니다. 각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인풋이 들어가서 여러 레이어의 콤브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플래튼 그리고 FC 레이어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까지 거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저자들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다음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어큐러시, 코인스카파, 에펀 스코어, 타임 데비에이션을 사용했는데 어큐러시와 에펀 스코어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코인스카파라는 것은 두 개의 통계 지표가 있을 때 이제 그 사이의 어그리먼트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그 두 개의 통계 지표가 어그리먼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타임 데비에이션은 모델을 통해서 측정된 결과와 그라운드 트루스 결과에서의 각 슬립 스테이지의 총 시간의 차이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한 램 수면의 총 시간과 그라운드 트루스에서의 램 수면의 총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험에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이제 이어서 실험 결과에 대한 파트는 서성민 학생이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얼리 스테이지가 가장 인퍼런스 타임이 짧았고요. 레이 스테이지에서는 어디션 메소드의 경우 파라미터 수는 같았지만 인퍼런스 타임은 7배 이상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레이 스테이지의 경우는 3D 텐서를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네, 바이리니얼 모델의 경우 파라미터 수는 가장 많았으나 인퍼런스 타임이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만큼 네, 크게 비례해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해당 내용을 정리해둔 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일단 윈도우의 길이는 100일이 20일이나 50일보다 좋았고,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얼리 스테이지보다 레이 스테이지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레이터드 피처를 유지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늘리는 것이 네, 효과를 보였다고 네, 생각됩니다. 어, 보시면 바이리니얼 풀링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고, 어텐션이 대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정리한 글이고요. 스마트워치 사용자에 대해서 좀 모델을 골라본다면, 워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빠른 얼리 스테이지 퓨전과 레스딥 CNN이 좀 좋아 보이고, 스마트폰까지 함께 사용한다면 성능을 좀 더 고려해서 레이 스테이지와 어디션 메소드가 네, 적합합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면 이제 웨이크와 램에 대해서 좀 확연히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퓨전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래드캠을 채택하여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어, 해당 결과를 보시면 캠을 이용한 시각화가 모든 수면 단계에서 사람의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어, 대신 얼리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얼리 스테이지 퓨전 모델의 중요한 채널을 하이라이트 한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시계열의 하이라이트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수면 단계 분류 연구는 PSG에 많이 의존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3단계 수면 단계 분류를 진행하였고, 핵심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합하고 웨어러블에서 모니터링 시키는 거였습니다. 네, 바이리니얼 풀링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모델이 기존의 연구들의 성능을 앞서 나갔고, 또 이제 그래드캠을 활용한다면 수면 단계 패턴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이제 저희 조에서는 이 논문을 참고해서 프로젝트에서도 애플워치 데이터를 측정할 때 네, 해당 모델을 슬림넷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꿀잠 팀이었습니다.